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단속반. 야, 가짜뉴스. 야, 가짜뉴스 이놈들아. 가짜뉴스 단속반. 자, 이게 좀 저희가 사면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와중에 지금 시뻘건 거 올라오고 있어요. 초록이니 감사드리고요. 베이비샥님, 아기상어님이시네요. 감사하고요. 단삼진 99 사장님도 아까 인사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일단 똥볼을 찾는데, 방귀 낸 놈이 성낸다고 그래놓고, 이제 그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게시판에서 이제 이낙연 퇴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재명 출당으로 맞불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재명 지사 왜 출당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뭐 했나? 봤더니 뭐 특별히 이런 거 이를테면 매번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만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재난지원금 4차 때는 전 국민한테 나눠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민주당 원팀으로서 이런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민 여론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살피는 지자체장으로서.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매번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만 한다며 맞불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낙연을 실드하기 위한 지키기 위해. 차원에서, 네.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보면은 당내 분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낙연 이낙연 대표가 똥볼 찬 부분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이랑 지사랑 엮어가지고 마치 당내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보궐선거 앞두고. 이게 뭔가 사면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런 기사들이 생성이 됩니다. 민주당원들이 투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언론의 프레임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텐데요.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호중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1월 1일부터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6대 주요 범죄 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대상이 대폭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검찰이. 분명히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협조하라고 검찰총장한테 얘기했으면 줄어든 수사 범위에 맞춰서 인력 배치를 새롭게 하고 이른바 공판부라든가 형사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거 인력 편제, 개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짓불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기소권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거나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다. 라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전혀 지금 인력을 그쪽으로 줄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법이 바뀌었는데도 얘네가 기본적으로 6개 기존의 6대 주요 범죄는 확장하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수로 기존의 수사 범위 대상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조직도 유지하겠다. 다시 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지네가 뭔데 협조하고 말고야? 대리기사가 이거 또 대리기사 얘기하면 하면 안 되네. 대리기사님들 사랑해요. 대리기사가 아니 자 이쪽으로 이제 좌회전해서요. 저 집에 저기다 내려주세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협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반대로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이 배밖에 나온 검찰 집단 결국은 검찰에 대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완전한 수사권 박탈로 이어지는 검찰개혁 2기로 이제 본격화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런 기사를 좀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없어 기사가. 윤호중이 해당 위원장이 요 정도 얘기를 했으면 무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기사가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조직 개편 안 하고 있는 실상이 어느 정도고, 네. 실제로 6대 범죄 가지고 기존에 하던 수사를 거의 다 할 수 있다면 이게 수사권 조정인가? 라며 비판도 좀 하고 말이야. 이렇게 계속 의제들이 뒤따라 나와야 되는 전혀 그런 기사는 없고 계속 이낙연 대표의 삼윤론과 후폭풍만 가지고 계속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 기사도 없어. 이게 지금 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네. 월성 원전 근무자와 주민이 다른 일반 시민단체도 아니고 한수원은 뭡니까? 한수원은 원전이 안전하고 원전이 계속 확대돼야 된다라고 이른바 언론 플레이하기 위한 공식 단체야. 네. 그 단체가 방사성 누출을 발표했어. 그럼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를 없어. 안 한 거죠. 지역 주민도 근무자도 몰라. 포항 MBC에서만 지역 언론에서만 보도하고 있어. 이게 지역 사건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 월성 원전 근무자와 주민들도 몰랐다는 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인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월성을 결국 폐쇄하기 잘한 거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윤 짜장의 월성 관련 과도한 수사 2명 구속된 상태에서 3명에 대해서 국장급, 부장급 막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 3명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회부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장관 청와대로 지금 정치적인 공세가 이어질 판인데 이 와중에 딱 이게 터진 거야. 월성 원전의 방사성 이 상당히 삼중수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거 그냥 삼중수소가 뭐 18배가 나왔다. 그러니까. 네, 이건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정말 소량으로도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거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언론 방송에서는 이 안전성보다는 그냥 경제성에만 집중을 해서 무슨 조중동에서는 마치 이게 정부에서 억지로 이거를 경제성이 어마어마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마치 이제 이걸 억지로 문을 닫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뭐 핵폭탄이 될 것이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핵폭탄이 될 건 오히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경제성을 얘기하면서 네. 청와대로 이 사건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뭐 조선일보 등 이렇게 윤 짜장의 동맹 언론들 심지어 월성 원전 인근 300m 부근에서 기준치의 18배의 방사성이 노출됐다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예 침묵하고 있다. 이거는 언론이 아니죠. 정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최우선돼야 되는 언론에서 이런 거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원전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하튼 윤 짜장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현황 좀 볼까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살짝 좀 잡혀가고 있어요. 전 제일 중요한 게 확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율은 검사 완료 수분의 양성 나온 결과. 그러니까 몇 명, 100명을 했는데 1명이 양성으로 나와서 그러면 1%인 거죠. 확진율이. 네.
그 퍼센테이지가 1%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지난주까지 2%, 3% 나오다가 1%대로 쭉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제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1%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선행 예견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이렇게 600명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진짜 우리가 국난 극복이 우리 국민들의 특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도 잘 많은 피해가 우리가 분담하고 있지만 잘 지금 여러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고비를 넘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음, 한 11월 정도 되면 이제 백신 이제 차차 진행이 되고 음, 하면 올해 11월쯤 되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음.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정은경 원장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만 더 이제 버티면 네,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네. 원전 조금 전에 저희가 보내드렸잖아요. 원전 방사능이 유출이 됐는데도 쉬쉬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노후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묵묵히 이행한 공무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는 그런 엉터리. 자, 이 원전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결국 전기요금에 손을 대서 이른바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비싼 전기요금 고지서로 청구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원전이 이 고효율 저비용의 값싼 에너지원인데 원전을 탈원전하는 바람에 이제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비싸질 것이다. 요런 악선전이거든요. 악선전. 뭐 조선일보 방금 보셨습니다만 중앙일보 사설로 막 조집니다. 전기요금 개편, 이 탈원전 고지서 아니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윤석열이 검찰 수사로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네. 다른 쪽에서는 언론들이 탈원전 정책을 사설과 기사로서 이렇게 가짜 뉴스입니다. 다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조중동 어떤 입장이었냐? 과거 과거 보수 정권 때는 전기료 현실화 이후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답니다. 뭘 지지했냐면 이른바 과거 보수정부 시절에서 더 큰 폭의 연동 내용을 담아 추진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료 현실화 차원에서 적극 찬성했다. 결국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를테면은 앞으로 이제 현 정권 하에서의 연료비의 경우 전기요금은 3개월마다 국제유가 변동폭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계속 아까 조중동 특히 중앙일보가 이거 많이 씁니다. 생산 원가보다 전기료가 더 싸? 이거 현실화하지 않으면 대정전 온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2012년에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왔어요.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화했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탈원전 고지서라고. 고지서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오늘 기사입니다. 아니구나. 1월 6일 기사네요. 지난주 기사인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니까 1월분 내려가네요. 전기요금이 소폭 내렸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이게 오죽하면 이제 재민일보 기사 가져왔겠어요. 제주도 신문이거든요. 서울중앙에 별로 기사가 안 떠. 이런 기사는 안 내주겠죠. 네. 여러분들 속지 맙시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게 가짜뉴스, 심각한 가짜뉴스였는데요. 요 기사. 우리나라 배가 중국에서 북한에다가 석유를 밀수하다 걸렸다. 억류돼 있다. 납포돼 있다. 이런 기사였어. 조선일보. 그리고 나서 박스 1면에 스트레이트, 8면에 박스 기사, 해설 기사인데요. 한국이 이제는 대북 제재 위반 5면까지 뒤집었을 판이다. 이렇게 대서특필했어요. 석유를 북한에 밀수출하다 중국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밀수출이 아니었대. 사실과 달라 사과드린데 이거 기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밀수출 기사는 대대적으로 네. 전 언론에 조선일보 외에도 보도가 됐는데 정작 대대적인 오보를 보도한 조선일보 말고는 거의 이렇게 사과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초지종을 보니까 이 밀수출하다가 걸린 게 아니라 중국 주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당시 국기를 개항하지 않았고 그 배가 자동 식별 시스템에는 중국 국적으로 나와서 중국 해경이 조사한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실제 선박업체 측 반론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원양 어선들에게 합법적으로 해상 급유를 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중국 해경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공해상인데 불법으로 선박을 점거해 피해를 봤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인 거야, 우리 배가. 그러면은 이 조선일보가 정말 명백하게 이런 중요한 보도 같은 경우 이게 마치 이런 해외 미국으로 보도가 되면 대북 제재를 한국 정부가 어기고 있고 손방망이 관리하고 있어서 이런 여기 보면 전문가도 인터뷰까지 땄어요. 그 와중에 중국이 이걸 납포함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 향해 우리만 문제 삼지 말고 남한 정부도 문제 삼아라 라며 사실상 조선일보가 남한 정부를 국제사회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를 그죠? 근데 이게 헛발이었어. 오히려 이 선박 업체가 피해를 본 사안이었는데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취재 대상의 안보부처와 중국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변명하고 있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변명이 어딨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안보부처와 중국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면 2중 3중으로 더 중국 관련된 거면은 중국 정부나 우리 그 중국 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면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중차대하게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위신과 명예를 엄청나게 질주시킬 기사인데 이런 기사를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청와대가 이런 기사를 소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실수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취재상의 듀 프로세스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크로스 체킹 과정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한국 그 대사관에도 확인 안 하고 중국 공안이라든가 중국 외교부에도 확인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실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안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왜 소송을 안 하냐 말이지. 왜 나만 소송을 당하고 맨날 왜 다른 놈 저런 놈들은 소송 안 하냐고. 아 진짜 속 좁은 또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런가 하면은 이 광복회장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개혁을 하고 있는 네, 김원우 회장님. 몇 안 되는 단체인 것 같아요. 김원우 회장이 새로운 국가 친일파의 국가 말고 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가의 애국가를 만들자.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분도 고소당했어요. 그랬나요? 네. 누구한테 당했더라? 좋은 분들을. 안익태 쪽에서? 네. 안익태 조카. 맞다. 안익태 선생 조카. 안익태. 네. 안익태. 데이비드 안 씨라고. 데이비드. 외국 사람이? 네. 외국 사람이 왜 해?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이겠죠? 뭐 한국 이름도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8월에 강복식 저희 경축사에서 네,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다. 네. 안경용, 데이비드 안 씨가 안경용 씨.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친나치 이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나치 협력 민족 반역자 숙청 관련해서 교훈을 우리는 삼지 못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 보면 프랑스 재숙청에 대해서 프랑스가 나치에 협력한 언론과 언론인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했는데 언론사 538개가 재판에 회부돼서 115개가 유죄 선고를 받고 모두 폐쇄가 됐대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 강도로 해야 되지. 그래서 115개 언론사가 폐쇄가 되고 그중에 절반 정도인 64개사는 전 재산 몰수, 51개사 일부 재산 몰수가 됐다는데 그리고 나치 체제 하에서 방송사 아나운서들은 기본적으로 총살, 상당수 언론인들이 사형, 언론사주 사형, 종신강제 노동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좀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고 하는데 친일 언론사들, 중앙 조중동 같은 친일 언론사들을 폐쇄해가지고 전 재산을 몰수한 다음에 그거 좀 나눠드리고 전 국민 나눠드리고 그리고 종신 강제 노동 시켜가지고 노동력도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좀 여러모로 그렇게 한다고만 해도 음. 좀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처럼 사형과 종신 강제 노동형을 시켜도 전차는 판에다가 전차는 판인데 자기들 뭐 더 먹을 거 더 달라고 정부에다가 손 내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사실 웃기는 뉴스에다 늘려다가 화나실까봐 뺀 건데 황운하 회식 사건 골 때리지 않았어요? 네, 정말 어이없. 5인 금지인데 확진 나온 환우사 회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조중동은 겉으로는 그냥 평상적인 언론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공화국과의 동맹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보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된 사안처럼 하나하나를 다 저격해서 지금 없애려고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황운하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주의자도 날리려고. 근데 뭐 특별히 뭐 날릴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저는 이거 제목만 봤을 때 황운하 의원 확진 나왔나? 그러니까 이 생각도 했어요.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는데 6명이 먹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이런 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른 거잖아. 이미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 네. 그래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5인 이하였어.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어. 근데 계속 정치 공세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사과해야 되냐고. 이런 방이야. 이 방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게 책상 붙여놓고 먹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 팀, 여기서 한 팀 먹었어. 네. 근데 이게 6명이라고. 그러면 한 식당에 5인 이하로만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네. 개혁을 반대하고 이 기득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찬성하는 자들은 어디 가서 밥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그런 언론 환경에 처해 있다.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 드리면서 우리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만났어요. 네. 작년에 뵙고 오늘 박기희 씨 올해도 1년 만에 처음. 다시 만났는데 네. 이제는 뭐 이별 없이 여러분. 이별 없는 곳에서 네.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